안녕하세요. 정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11월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2일. 벌써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0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계부, 날마다 쓰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제가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재테크의 첫 걸음은 뭐니 해도 이 기본 중에 기본, 가계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계시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김소영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나요? 저는 지금 열심히 주셨던 제가 샀던 들기름을 열심히 맛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가계부 안 쓰세요? 안 쓰고 계시는구나. 저는 아주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일단 날마다 내가 뭘 썼는지 일기장처럼 이렇게 날짜 나온 캘린더 종이에 날마다 쓰고 있습니다. 아직은 손으로 쓰는 작업이고요.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앱으로, 엑셀로 차근차근 이제 단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 자신을 알아야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가계부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내가 돈을 모으고 싶다? 일단 가계부부터 가계부를 쓰셔야 합니다. 아셨죠? 맞아요. 제일 무서운 게 신용카드. 이 신용카드는 일단 긁으면 되니까 바로바로 걱정 없이 자꾸 지출하게 되잖아요. 충동구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나가는 결제일이 다가오면, 갑자기 텅텅 빈 내 통장을 보면서 우울해하죠. 대학생이신가요? 뽀샤시, 감사합니다. 로고 저희 후배가 만들어줬어요. 예쁘죠? 오늘 처음 등장했습니다. 로고. 정기자 로고 처음 이제 오늘부터 제 방송에 사용됩니다. 네, 이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대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음에 드신가요? 로고 마음에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이제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재테크의 첫걸음을 우리 함께 부자 되는 지름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요즘에 아주 핫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자, 보이시나요? 2021 내 집 마련 가계부. 2021년에
여러분 열심히 가계부 쓰시라고 2021년을 목표로 이 가계부 책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Young and Rich.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배부님 감사해요.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해주시는 오늘 비타민을 먹어서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랑 가계부 열심히 써봅시다. 이 작가님 이름이 김유라 작가님인데요. 이 작가님이 벌써 수년 동안 이 가계부, 내 집 마련 가계부라는 책을 수년 동안 쓰신 분이고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계부를 찾다 보니까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뭔가 내용도 한번 캐치를 하고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하고 싶었던 말과 같이 곁들여서 오늘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내 집 마련 가계부를 쓰신 이 김유라 작가가 하시는 말씀, 일단 가계부만 쓰면 돈이 모인다. 일단 가계부를 써라. 네가 돈을 그렇게 모으고 싶다면 일단 가계부를 써라. 그리고 뭐 나의 목표가 있어야겠죠. 뭐 내가 차를 사고 싶다거나 이번에 집은 이제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쉽게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몇 년간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계부를 차근차근 써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에 베스트셀러로 이 가계부 책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소영님 말씀처럼 일단 제일 무서운 게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조심해라. 그때그때 생각 없이 저거 사고 싶다, 이 충동 구매로 그냥 긁으면 되니까 일단 욕심내고 긁었다가 나중에 이제 폭탄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쓰셨군요. 오, 맞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가계부라는 게 기록을 하고 내가 하루하루 나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5분이면은 5분이면은 쓸 수 있겠죠. 5분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여유가,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쫓기고 또 밤이 되면 피곤하고 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또 쌓여 있고 뭐 집안일이며 아이 양육이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자,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본인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를 목표로 열심히 남편의 월급의 절반을 뚝 떼다가 먼저 저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게 종잣돈이 되고 모아지면서 아끼고 그 몇 년을 고생하다 보니 종잣돈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돈을 여유 있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잠깐만요. 책 때문에 책을 조금 줄이고 제 로고가 자꾸 가려지니까 책을 잠깐 밀었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데 내 자신이 돈에 대한 무의식이 뭔가,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거 뭐 나쁘다 좋다 그냥 욕심내는 그냥 돈이 아니라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 나의 무의식 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가난할 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뭘 못 먹었어. 그리고 남의 눈치를 너무 살피고 살았거나 또 결핍이 있었다. 그 무의식에 있었던 게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있어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자꾸 브랜드를 찾고 뭔가 더 남보다 폼나는 거를 하고 싶고 외식도 근사한 데서 해야 되고 차도 더 남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그쵸? 이거는 뭐 어떤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이런 품위 유지비에 들어가는 돈이 제일 아깝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은 하되 이런 품위 유지비, 남의 눈치를 살펴서 내 유지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쓰게 될 수 있는 이런 소비를 없애야 돈이 모인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씀 아닌가요? 이런 충동 구매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거칠해, 맞아요. 거칠해를 좋아하게 되죠. 남보다 좀 있어 보이고 싶고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근사해 보이고 싶고 더 멋진 차를 타고 싶고 좀 옷도 부티나고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싶고 이런 게 사실은 정말 있는 사람 뭐 부자들이 꼭 그렇게 있는 걸 갖추고 욕심내지는 않는다는 그런 분들도 봤거든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이분이 말하시기에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출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사랑하면 돈이 저절로 아껴진다. 재밌죠?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굳이 그런 거칠애를 안 하고 그런 비싼 돈을 안 들여도 내 자신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또 돈을 굳이 그런 사치성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도 그냥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가격에 맞게 비싸지 않은 걸로 사서 입고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떳떳하죠. 본인은 떳떳해요. 굳이 브랜드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돈은 쓸데없이 나가는 일이 없었다. 참 재밌어요. 이게 돈의 이 소비라는 것도 이 무의식과 연결이 돼 있고 나의 이 소비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런 잠재의식 속에 나오는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 지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돈이 모인다.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쓸데없이 돈이 나가는 일은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쵸? 아메드 미스바 Hi, nice to meet you. 자, 가치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한번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을 또 하나 이 김유라 작가가 하는 말이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 얘들아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대출 절대 하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분수에 맞게 살아라. 자, 이거 모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했던 말, 거짓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가? 주식 투자해서 슈퍼개미로
이렇게 배를 불리신 분들도 있고, 다 공부를 해서 그렇게 얻으신 성과죠.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그쵸? 주식으로 몇 억을 남긴 사람? 오, 김소영님 남기셨어요? 몇 억이나? 부럽습니다. 대단한데요. 김소영님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대출을 받지 말라. 대출? 레버리지로 지렛대로 활용해야죠. 그쵸? 제가 말하는 거는 능력이 되는 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리셨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또 마음이 아프신 부분을 찔렀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시킬 그런 여지가 있는 건데, 옛날 어르신들이 하듯이 자, 주식 투자하지 마라, 대출하지 마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내 분수는 어디까지인가? 나의 분수는 어디까지란 말인가? 내가 송충인가? 나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나? 왜? 나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도 바뀔 수 있는 사람인데, 좀 큰 뜻을 품고 그대로 머무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송충인가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약간 도발적이네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송충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솔잎만 먹어야 되는가? 그쵸? 우린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안전지향적인 말씀은 맞는데 뭔가 우리도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자. 이분은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외국 책, 뭐 우리나라 책, 뭐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재테크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읽다가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머리가 열린 거죠. 머리 열리고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나가고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공부를 합시다요. 공부를 같이 하시고요. 우리도 발전하고 더 돈을 모을 수 있는 중지를 한번 같이 모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가능합니다. 그 첫발이 가계부. 자, 오늘의 핵심은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은 이 가계부를 쓰고 돈을 모으는 실전 팁이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전에 옮길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실전에 옮길 수 있는 돈 모으기 팁. 제가 3가지로 추려봤는데, 먼저 목표를 정해야 돼요. 내가 굳이 갑자기 돈을 모으고 아끼고 하려면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공부해라, 시험 보니까 점수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과 내가 꿈이 뭔데,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성적이 나와야 하는 아이들과 이 목표치가 다른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도 목표를 정하고 돈을 모아야지, 목표가 없으면 돈을 모을 필요가 없죠. 굳이 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목표를, 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죠.
자, 월급이 들어오죠? 그럼 월급에서 내가 그런 목표가 세워졌다면 먼저 저축을 얼마 떼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 년 안에 1억을 만들 거야. 그런다면 지금 다달이 얼마씩 저축을 해야 그 목표치가 달성이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죠. 그렇게 접근을 해가시는 게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는 습관을 갖자. 아셨죠? 일단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쓴 후에 남는 거? 이거 남았네. 이거 저축하자. 이러면 안 된다. 쓰고 남는 거 저축한다? No. 그게 아니고 먼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돈이 얼마씩이 필요한지 저축을 먼저 하고 아껴서 남는 걸로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자.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두 번째. 소비는 최대한 미룬다. 자, 뭘 사고 싶어요? 홈쇼핑에서도 유혹을 합니다. 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사가세요. 다른 분들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만 없습니다. 당신만 없습니다. 귀가 솔깃해지죠? 마음은 조바심이 나고 단추를 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번만 더 생각하자. 자, 쇼핑을 나가서 금방 손에 쥐고 지불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미뤄서 생각하자. 그러면 충동 구매가 확 줄어듭니다.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이건 모든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는 말일 것 같아요. 홍영희님, 안녕하세요. 아셨죠? 첫 번째,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는 저축을 먼저 하고 아껴서 내가 소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를 할 때는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미룬다. 하루라도 더 미룬다. 네, 하루만 미뤄도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은 한 30분? 아니, 10분만 예를 들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나타났을 때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에 오시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면 생각은 이미 다른 곳으로 또 가 있습니다. 충동구매 줄이기. 이게 굉장히 큰 팁이 될 겁니다. 충동구매 줄이기.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보면 사고 싶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일단 눈에 들어오면 사고 싶거든요. 근데 굳이 저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거든요. 저 물건이 없었을 때도 나는 이미 살고 있었고 저게 굳이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사지 않아도 나는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 일단 보고 나면 막 사고 싶은 거죠. 그런 욕심이 일고 충동 구매를 한 후에 이제 카드값 나갈 때 와장창창 마음이 쓰라린 거죠. 그쵸? 그래서 좋은 정보, 오늘의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서 저도 오늘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그 월급에서 월 수입이 있고 월 지출이 있고 이게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김종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종향님.
자, 월 수입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겠죠. 그리고 또 직장인에 따라서는 뭐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여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 회사에 따라 이건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매달 똑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공과금 있죠. 월세도 나가죠. 뭐 대출을 하신 분은 대출 이자 나갑니다. 보험료 나가죠. 또 교육비,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학원비며 뭐 학교에 나가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매달 고정적으로 싹 빠지죠. 이 고정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집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안진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월 수입, 자기의 급여 전체가 얼마인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아까 꼽았던 그런 공과금, 월세, 대출 이자, 보험료, 교육비. 자, 이거는 고정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축을 하신다면 그 저축도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게 고정 비용으로 채우셔야 되겠죠. 이 고정 비용에 저축이 들어가는데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은 빼고 일단 책이 보시면 그 가계부 책이 이렇게 책자처럼 생겼습니다. 가계부가 이렇게 캘린더, 여러분 그 다이어리 쓰는 캘린더처럼 생겼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의 내부 모습이에요. 지금 11월이니까 11월 거를 한번 제가 펼쳤는데 이 모습은 우리 다이어리 쓰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이어리 안에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에 그냥 그 날짜에 지출한 항목을 이렇게 조금씩 써 나가시면 그게 이제 첫 발을 디디시는 겁니다. 김종영님 지금 콩나물 다듬으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안진숙님은 20살, 그러니까 20살 이후에 지금까지 쭉 가계부를 쓰고 계시는군요. 아주 바람직한, 지금 돈이 막 모아지시고 계시죠? 20살 이후에 지금까지 가계부를 쓰고 계시는 안진숙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자, 이렇게 다이어리 쓰듯이 쉽게 쓰시면 되고요. 자, 제가 정리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자, 보이시나요? 맞아요. 요즘에는 가계부 앱이 있어서 예금 입출금이나 카드 등록해서 카드 입출입이며 자동으로 불러줘 오니까 아주 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수기로 쓰고 있는데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앱도 써보고 그 다음에는 엑셀로도 정리도 해보고 이게 보니까 네이버에 바로 그 네이버 가계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진숙 선생님은 이미 앱으로 쓰고 계시네요. 가계부 앱으로.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 해봤습니다. 자, 수입이 얼만가? 월급이 있고 기타 수입이 있죠. 자기의 월급, 기타 수입, 들어오는 그 전체 수입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의 지출은 항상 이 수입 내 지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입 내 지출. 이건 기본이죠. 내가 버는 만큼 써야지. 일단은 그걸 초과해서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 내 지출 항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80%는 최대한 쓰더라도 20%는 항상 저축하는 습관 갖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다. 내가 젊은 신입사원이라면 정말 뚝 떼서 절반은 저축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양할 가족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잖아요. 이때가 제일 재테크하기 좋은 시기니까 내가 수입이 있다. 수입 내 지출 절반 뚝 떼서 절반 저축, 절반 지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허리띠를 졸라매야 이 종잣돈이 조금씩 커집니다. 아끼는 게 쉽지 않고 또 내 수입 밥벌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항상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써야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신입사원이라면 첫 발을 디뎠다면 사회생활에 일단은 꾹 참고 절반은 뚝 떼다가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슬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계부의 제일 중요한 수입 내 지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서 여러분이 이 돌아가는 나의 지출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정비는 어차피 매달 똑같이 나가는 고정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고정적으로 얼마를 지출하고 있느냐는 한번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축하는 돈 얼마인지, 보험, 대출, 그리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월세라든가 관리비, 그 다음 전기세, 수도세, 전기, 수도,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그쵸? 이런 요금, 그리고 인터넷, TV, 휴대전화, 통신비, 이것도 매달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 교육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 교육비, 학원비, 이걸 고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고정비로 나간다고 뚝 떼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변동 지출에서 좀 더 아끼실 수 있는 나의 재량을 보여주셔야죠. 이제 내가 한번 아껴보겠다 하고 하신다면 이 변동 지출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변동 지출을 보면은 일단 식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비, 우리의 새끼 밥이 여기에 달렸죠.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식도 많이 하시나요? 외식은 많이 줄었죠. 외식은 줄었는데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니까 이 식비가 변동 지출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변동 지출에 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이라든지 옷, 그 다음에 여자들, 남자분들 미용, 뭐 신발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그쵸? 구두도 사야 되고 운동화도 사야 되고 옷은 또 계절에 맞게 또 코트도 사야 되고 그쵸?
나갈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미용에도 돈을 써야 되고 의복에도 돈이 나가고, 그 다음 교통비가 있고, 또 의료비, 아플 때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 의료비도 뭐 안 아프면 또 갈 일이 없으니까 변동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가생활, 가끔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가족끼리 영화를 보러 간다, 여행을 간다, 이게 다 여가생활에 들어가는 이 변동 지출에 해당됩니다. 이 변동 지출은 그 매달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이건 조금 유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이 돈이 허투루 써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쵸? 안진숙님은 가계부를 계속 쓰다 보면은 예산하고 실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 기회비용과 감가상각까지 알게 되면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역시 그 가계부를 20살부터 지금 쭉 써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실전에 유용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계부를 쓰라는 말이 정말 이게 맞는 말이구나, 산 증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처럼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어떻게 긴축 재정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나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안진숙쌤 말처럼 우리 한 명 한 명 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예요. 우리가 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수장으로서 집에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나가고, 이거를 한눈에 알도록 흐름도를 쫙 그려봐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용카드로 긁고 하다 보면 이번 달 왜 이렇게 마이너스야? 어머, 이번 달 왜 이랬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자, 이런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가계부가 돈을 모으게 하는 지름길 첫걸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이거 제 표를 이용해 보시면은 아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타이핑 쳐서 올렸거든요. 본인의 수입, 월급, 기타 수입 얼마, 옆에 금액을 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매달 나가는 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에 제가 쓴 그 항목에 맞는 금액을 쓰시고, 또 내가 따로 나가는 돈이 있다면 그 밑에 또 기록을 하셔서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네, 카드로 막 긁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자기 수입 내 돈을 생각하면서 잘 하시는 거예요. 카드로 막 긁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절대 안 됩니다. 신용카드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 내가 매달 나가는 돈 빼시고 이제 변동 지출에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식비, 생활용품. 자, 식비를 내가 전달에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어요. 자, 이번 달에 좀 줄여야겠죠. 그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달에 어떻게 줄일까? 식비를 한번 줄여보자. 의복, 미용. 남편이 매달 헤어컷을 하신다면 좀 더 한 달 반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한 달 반에 헤어컷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 의료비, 여가생활, 그쵸? 아, 제가 추천하는 가계부 앱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끝나고 제 방송 밑에 저기 정리해서 그 앱 이름을 써드리겠습니다. 남겨놓을게요. 한번 참고로 한번 그 앱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저축에는 뭐 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청약통장이며 예적금, ETF, 펀드, 국민연금, 이게 다 저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항목들을 다 저축 항목으로 생각하시고 고정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진숙님 말씀하시기를 연말에 아이들과 함께 가계부 내용 보여주면서 용돈 협상을 하고 또 학원 등록을 같이 의논하면은 자녀들한테도 경제 개념 교육 시키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가계부를 한번 오픈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경제 교육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네 학원비가 이렇게 쓰고 있다. 그쵸? 그리고 용돈은 너가 이만큼 쓰고 있다. 우리 가정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비밀이 아닌 거죠. 옛날처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사회에 눈을 뜨고 경제에 대해서 눈을 뜨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김주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홍쌤. 주홍 선생님 잘 계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고, 자, 비정기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축의금, 조의금, 명절 비용, 그쵸? 이거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쵸? 시기적으로 딱 그때만 필요한 돈이에요. 축의금 나갈 때도 있고 조의금 나갈 때도 있고 또 명절이 1년에 2차례, 그쵸? 설 있고 추석 있고 이 명절 비용이 나가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자동차 보험료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 자동차 보험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재산세, 집이 있으신 분들은 재산세 1년에 2번씩 나가죠. 그 재산세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 재산세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 여행 비용도 미리 생각을 해서 마련해 두셔야 되잖아요. 이런 비정기적인 지출도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는 그 지출 사항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돈을 마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김종향 님도 안진숙 쌤 이야기에 동감하시는 거죠. 네. 20살부터 가계부 저도 급 반성합니다. 네. 가계부의 산 증인이 오늘 안진숙 쌤이 들어오셔서 제 방송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계부 쓴 지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한 13년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20살 때부터는 사실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0살부터 써오신 산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반성도 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저의 방송이 오늘 이 주제가 참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셨죠? 재테크의 첫걸음은 가계부 쓰기. 돈을 모으고 싶다. 첫 번째, 가계부 쓰기. 아셨죠? 가계부 중요합니다. 주홍쌤, 내일부터 당장 가계부 쓰십시오. 네.
우리 모두 가계부를 한 번씩 써봅시다. 이게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 하지 말고 일단 한 3달 먼저 한번 쭉 가봅시다. 3달 먼저 쓰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쓰면서 나의 지출 습관을 알게 되잖아요. 나란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쵸? 내가 어떻게 돈을,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듯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씩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이 점검, 체크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 표도 만들어서 올렸으니까요. 이 표에 해당하는 대로 한번 지출 내역을 쭉 정리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머니 준비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그 투자 포인트 잡아서 같이 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진숙쌤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먼저 내가 이제 빚이 있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고민을 하시고 또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을 마련해야 돼요.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런 고민도 있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마련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예요. 그러면 그 전세 자금에다가 내가 지금 계속 부어왔던 예적금을 털고 예적금, 전세자금 합치고 조금 더 대출을 얼마 받으면 내가 원하는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차를 사고 싶다? 내가 그러면 한 3년 모아야 된다? 내가 얼마짜리를 사고 싶은지, 그러면 내가 매달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첫 번째 예산을 세워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또 세워야 이런 목표치에 맞는 계산이 정확하게 뚝뚝 떨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자녀 교육 자금이 필요하다. 내 아이를 뭐 유학을 보내야 된다. 대학 입학하는데 학자금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이제 몇 년 남았어요. 그 몇 년 동안 이 아이가 대학에 갔을 때 학자금이 4년 동안 얼마가 필요할지 계산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갑자기 그 4년치가 뚝 떨어져서 나한테 돈이 올 리는 없잖아요. 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몇 년이 남았는데 학자금은 얼마라고 하니? 그러면 나누기 몇 개월, 이게 몇 개월이 되는지, 그러면 다달이 얼마씩은 내가 모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 자금이 필요하겠죠. 한금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주홍 선생님, 저금리 시대에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 제가 첫 번째 저의 방송 그 주제가 이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낮다. 1%, 2%대 이 금리 상황에서 그 수익에서 또 15.4% 이자 소득세 빼고 나면 정말 너무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신문도 읽고 하면서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공부를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참고로 지금 10월, 11월, 12월 지금 장이, 이 주식 장이 좀 어렵습니다. 이 개미, 동학개미라고 우리가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한 달 새 많이 빠져나갔고요.
지금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려드렸던 그런 투자 상품들이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잠깐 요즘 한 11월은 잠깐 좀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주옥님도 이거를 참고로 해서 펀드나 주식이나 장이 좋을 때 들어가서 한번 같이 연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결혼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결혼을 3년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3년 남았는데 이제 3년 내에 내가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만드는 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볼게요. 자, 3년이면은 몇 개월인가요? 12개월씩 36개월이죠. 36개월. 그러면 내가 매달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봤더니 11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6 곱하기 110만 원. 그러면 3,600만 원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3,600만 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 내가 또 돈을 찾아보니까 저는 상여금이 들어와요. 1년에 400만 원씩 상여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1년에 400만 원씩 3년. 그러면 얼마인가요? 1,200만 원. 그래서 아까 마련한 3,600만 원이랑 내가 지금 따로 모은 1,200만 원이랑 합쳐서 5천만 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5천만 원이 3년 내로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다달이 내가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그걸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시고 나머지가 또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아놓았던 돈이 내가 비상자금이 얼마가 있었다. 그러면 그 자금과 합쳐서 그 전체 자금 5천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산수가 강하신 분들은 재밌으신가요? 이게 더하기잖아요. 곱하기 더하기. 자, 그러면 마련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기 사정에 맞게 매달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하고 그 얼마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걸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자, 내가 지금까지 들어놓은 국민연금이 얼만가? 내가 받았던 퇴직금 얼만가? 그리고 내가 지금 부어왔던 연금저축에 얼마가 있지? 자, 이거를 합쳐서 내가 노후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내가 매달 얼마씩 받아서 내가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이걸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상 예비 자금, 비상 emergency. 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입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편찮으셔서 갑자기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해요. 자, 가족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우리 가족 무슨 7순, 8순 잔치가 있어요. 우리 집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목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비상 상황에 갑자기 필요한 돈들이 생깁니다. 저보다 뭐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말씀이 확 와닿으시죠? 이렇게 비상자금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나갈 때도 있고, 또 잔치가 생겨서 잔치상을 또 차려드려야 할 때도 있고, 그쵸. 이사를 가면서 또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렇게 비상자금도 언제나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의 비상자금도 사실은 비축하고 계셔야 마음이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럴 돈이 어딨어? 응? 내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딨어? 응? 그렇게 화를 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지금 매달 살기도 바빠 죽겠고 빠듯한데 자꾸 뭘 준비하고 내가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딨어.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그 상황에서, 자기만의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 뭔가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해야 발전이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나보다 돈이 더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수입 내 자기의 지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계부라는 거는 자기만의 그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내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내가 계획적으로 통솔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나갈 돈은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매달 고정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매달 나가고요. 또 변동 지출로 또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실전 팁을 드렸듯이 3가지 꼭 일단 월급에서 들어오면 나의 그 예산에 맞게 나의 그 목표로 하는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를 하라. 쓰고 남는 거, 이거 남았네. 그럼 그것만 쓰고 남은 것만 저축하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살 거 한 번만 더 생각하자. 한 번만 더. 한 번만 돌고 오세요. 다른 생각, 다른 거 한번 보고 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가계부는 자주 체크해야 됩니다. 자주. 자꾸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보다 보면 내가 이거 왜 썼을까? 이거는 쓸데없는 충동구매였구나. 아깝다. 분명히 이런 게 발견이 되실 거예요. 자기의 그 지출 습관을 알아가는 게 이게 바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재테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나의 습관을 알아가고 내가 돈을 뭘 쓰고 있는지 내 수입에 얼마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품위 유지비 겁내지 마시고 나의 품위는 나 자신이 알죠? 내 자존감 높이고 나를 사랑하면 굳이 브랜드 따지고 멋진 차 안 타도 나는 멋지잖아요. 내가 멋진데 내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돈이 아껴집니다. 아셨죠? 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가계부 이야기하다가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나의 자존감이 높고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굳이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이런 품위 유지비로 신경 쓰면서 돈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기본을
항상 생각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조심하실 것 아셨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나를 사랑하면 돈이 모여진다. 참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좀 길게 1시간을 채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전체의 자산을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빼고 나서 내 순자산이 얼만가 한번 곰곰이 내 자산이 얼마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자산을 점점 불려가기 위해서 내가 매달 받는 그 수입 내 지출을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나에게 이게 보상받는, 이게 돈이 모여지는 이런 혜택이 올 수 있을까.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 드렸던 그 표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한번 금액도 적어 보시고, 내가 정말 수입 내 지출, 수입 내 저축 얼마 몇 %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가 필요한 게 지금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 마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열띤 토론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올라왔고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재밌고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쨌든 오늘 밤에, 이렇게 월요일 밤에 가계부 이야기, 우리 모두 부자 되는 첫걸음을 한번 내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가 열심히 신문을 찾아보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찾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앱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가계부를 앱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